자,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부르면요. 아이고, 보기 전에 좀 어렵나요? 어려웠나요? 괜찮나요? 조금 지역적인 뭐 계산할 것도 많고 좀 그랬나요? 답을 먼저 좀 부르겠습니다. 1번의 기억니은, 1번의 기억니은, 그 다음에 2번의 기억니은, 3번의 기억니은 디귿, 4번의 기억니은, 5번의 기억니은, 그 다음에 6번의 니은, 7번의 기억니은, 8번의 기억니은, 9번의 기억니은, 10번의 기억니은, 11번의 니은, 12번의 기억디귿, 13번의 기억니은, 14번의 디귿, 그 다음에 15번의 니은, 그리고 16번의 니은, 17번의 기억니은, 18번의 기억니은 디귿, 19번의 니은, 20번의 디귿입니다. 한번 보고요. 한 1분 정도 저희가 이제 틀린 게, 본인이 틀린 게 어떤 건지. 뭐야, 이게? 이런 거, 이거 뭐지? 나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틀렸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실수로 틀린 게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수도 한번 환산해 보시고. 그죠?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번 체크하면서 들으세요.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제가 좀 이즈음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월요일 정도에 제가 이제 점수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요번에 제가 화요일인가만 보냈을 거고, 이번 주에. 그러면 이제 월요일쯤 화요일쯤 하면서 제가 사무실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점수를 쭉 체크해 보는데, 점수 가지고 뭐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반에서 40점 넘으신 분은 없어요. 뭐 최하점을 얘기할 건 아니야. 40점을 넘은 사람은 없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어떤 목표가 뭐 소위 뭐 저는 뭐 25점이 목표예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지구과학 원을 고른 이상,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지금 수시도 어떻게 준비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난 정시파야,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수능장에서 지구과학 원 과목을 25점이 목표, 혹은 30점이 목표, 혹은 나아가서 40점이 목표라고 여기 모인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구과학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 SF 모의고사 일주일에 1회 푸는 거에 모든 거로 어떤 기대를 걸고 있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이제 SF 모의고사는 우리 지금 이 수업 시간에 30분 걸고서 한 번 푸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서 그냥 쭉 그러면 수능 때까지 일주일에 한 회씩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실력이 오를 거냐?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르려면 진짜 여러분들이 뭐 소위 뭐 조금 과장해서 저처럼 시험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든가. 근데 여러분들 아마 성격상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쉽진 않잖아요. 문제 했을 때 제가 앞에서 해설하듯이 아예 그냥 보고 나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든가 되게 만들든가 이 한 회로, 아니면은 뭐 개념에서 조금 빈틈은 있지만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어떤 공식에서 내가 아리까리함이 없다, 아니면 문제 자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시잖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일주일에 한 회로 실력을 끌어올리기는 쉽진 않아요. 결론은 뭐야? 이거에 의존하면 안 돼. 당신들 내가 과제 주는 것도 있고 뭐도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한 회에서 2회 정도는 추가적으로 각자가 푸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모의고사 어디서 구합니까?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 만약에 점수 실력에 따라 다른데 자이스토리나 그거 사면 뒤에 기출문제지 월별로 있잖아요. 평가 모의고사들 다 있잖아. 그거를 한 번 더 푸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근데 나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 나오면 조금 길게 얘기하자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회를 풀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이거 모의고사 뭡니까? 이거 기출 변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뭐야? 이거 다 내가 봤던 그림인데? 그러니까 어디선가 봤던 그림인데가 아니라 이거 그냥 딱 기출 변형인데 라는 확신이 들기에는 아직도 학생들 입장에서 쉽지 않아. 나처럼 아예 직업적으로 난 이게 밥벌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기출 문제를 뭐 솔직히 말해서 딱 문제 보자마자 이게 몇 년도 몇 월 몇 번이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문항 우리 뭐 외계행성 탐사나 아니면 최근 트렌드나 이런 건 내가 분석을 할 거잖아.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기출 분석이 되지 않는다면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우리 요거 풀었어? 그리고 기출 뭔가 변형해서 봤던 것 같은데 기출 뭐 자이스토리 끝에 있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이제 평가 모의고사들 한 번 더 풀어? 그럼 또 뭔가 한 2주 만에 한 달 만에 틀면 또 뭔가 새로울 거예요. 문제들이 봤던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점수가 조금 뻥튀기 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답 자체가 기억나서. 근데 그거 자체도 실력인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다 보면 빈틈이 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기출이 좀 많이 됐다 싶으면 뭐 ful권 많지 모의고사 뭐 어디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하나를 이제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막말로 여러분들 수능 완성 다 산 거죠? 수능 완성 뒤에도 모의고사가 있잖아. 물론 수능 완성 뒤에 이제 18분인가 모의고사가 있어. 그거 질 자체가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안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를 가지면 충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점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가 25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누군가가 내가 이번 시험에서 20점이에요. 나는 25점이 목표니까 이러진 않을 거예요. 30점, 35점이 목표는 아닐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이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회분을 보는 거에 모든 걸 올인하면 안 돼요. 나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답변이 됐고요. 1번 봅시다. 이쯤에서 얘기 안 하면 또 그거 까먹으시더라고요. 자, 1번 봅시다. 일단은 가나다, 새 시기에 어떤 그 대륙이 나와있어요. 초대륙 로디니아, 판게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 나와 있습니다. 과의 로디니아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약 12억 년 전. 굳이 쓰자면 약 12억 년 전. 원생 누대입니다. 쓰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판게아는 너무 많이 나왔죠? 판게아가 형성되는 건 언제입니까? 고생대 말. 자, 거기 보는 거예요. 기억에 가의 초대륙이 만들어진 시기에 기억에 제가 좀 쓰겠습니다. 초대륙이 만들어진 시기에 바닷속의 용해 철 이온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는 것. 자, 길게 써져 있는데 이거 줄여서 호삼철광층. 호삼철광층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 언제 만들어져? 원생두대. 선생님, 호삼철광층을 만들려면 그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탄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하는 생명체 스트로노톨 라이트는 시생두대의 어떤 대표적인 표준화성 아닙니까? 최초의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이 시생두대에 등장을 했고요. 걔네들이 광합성한다고 해서 산소양이 바닷속에 충분히 쌓이는 건 아닐 거예요. 몇십억 년에 걸쳐 처음에는 최초에는 생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바닷속에 그것들이 몇십억 년에 걸쳐져서 산소를 충분히 이제 생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호삼철광층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도 조금 지역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교육과정에서 호삼철광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잘 언급 안 해서 그렇지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초대륙이 형성되는 시대 고생대 말에 형성된 산맥, 우랄 산맥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게아에 의해서 형성된 산맥, 우랄 산맥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에팔레치아 산맥, 그치? 그 다음에 칼레도니아 산맥 외우고 있어.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랄 산맥도 외워주시라.
디귿 다에서 대서양의 면적은 현재보다 넓어요? 그림만 봐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만 그것의 근거는 뭡니까? 대서양은 언제 형성된 거야? 판게야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대서양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대서양의 면적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넓어지고 있다. 되셨죠? 미래의 대서양의 면적 어떻게 될 거야? 넓어지고 있다. 그치? 그것을 조금 이제 말 나오기면 1번이긴 하지만 조금 말 나오기면 더 해석하자면 우리가 미래에 대서양의 면적은 계속 넓어지고 그 다음에 태평양의 면적은 줄어든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의 근거 우리가 판구조론을 가지고서 이야기해본다면 대서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중앙의 해령에서 계속 판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자리에는 어떤 섭입평경계가 있어 없어? 없어. 선만 셀게요. 대서양의 가장자리는 그냥 해안선입니다. 섭입평 경계가 아닙니다. 됐죠? 그런데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중앙해령이 있어 없어? 해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동태평양 해령같이 어떤 국소적인 위치에서는 존재하지만 일부 위치에서는 존재하지만 태평양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령은 없고 가장자리에 섭입되는 우리 불의골이라고 부르는 태평양의 가장자리가 전부 다 섭입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면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미래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1번에 일단 다음 경 예은이 없고요. 됐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 쉴게요. 자, 2번을 보면 네, 2번에서 이제 왼쪽 가 그림을 판구조론 방금 얘기했던 거 그죠?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A, B 지역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본 해도 섭입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판의 경계가 아니네. 그리고 가운데 열점이 존재하네.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지구 내부에 지진파의 어떤 속도 편차 그래프를 주면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그러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빠를수록 저온 온도가 낮은 차가운 플룸 느릴수록 고온 뜨거운 플룸.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림을 우리는 열점으로 고르는 건데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얘가 그러니까 나 그림이 정확하게 뜨거운 플룸 혹은 열점이라고 주지 않았는데 이 화산 활동이 이 화산이 열점에 의한 화산섬인지 혹은 발산력 경계 해령에 의한 화산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령이랑 열점의 뜨거운 플룸의 차이점 얘네가 마그마가 이제 밑에 있는 멘틸 물질이 상승을 해야 돼. 그럼 해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멘틸 대류를 말 그대로 연약본 내에서의 어떤 멘틸 대류로만 설명을 해요. 연약본은 어디까지 보면 깊이 한 400km 정도 범위 따지는 거예요. 열점은 어디에서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점의 어떤 그 멘틸 대류 범위는 멘틸 전체예요. 멘틸 전체. 됐으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열점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가 지금 그러니까 멘틸 전체의 깊이는 얼마인데? 2,900km.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해령이 그러니까 거의 이 멘틸의 상부에서 가장 최상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고 뜨거운 플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기는 쉬워요. 자료 해석 다 됐으면. 기억에 A에서는 배니오 부대가 섭입되잖아.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온도는 기억보다 니은 지점이 높다. 방금 얘기했던 것이 기억은 차가운 플룸, 니은은 뜨거운 플룸. 디귿 나는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열점이다. 나가 B에 해당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3번으로 봅시다. 자, 3번에서도 그림은 북대서양의 연평균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거 이거 많이 적네. 지우면요. 연평균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뭐야? 표층 연분의 표층이란 말도 귀찮으니까 표층 연분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B, C 지역을 봤을 때 A 지역은 고緯도 저압대, B는 중緯도 고압대, C도 저압대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열대 저압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기억에 방금 제가 써놓은 거 기억 답이고요. 니은 B 지점이 위치한 위도대에서 주로 사막이 발생한다.
니은에서 얘기하는 B 지점이 발생하는 조기를 우리는 중위로 고압해. 대기대순환에서 헤들리 순환과 페레 순환이 만나는 그 지점인 겁니다. 디귿에 AC 지점은 저압대다. 고압대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염분값이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값이 작네. 그럼 염분이 작을 거고요. 거기에서는 강수량이 적을 거다. 죄송해요. 강수량이 많을 거다. 자, 개형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빠르게. 자, 4번에서 은하가 나왔는데 은하도 여전히 조금 아리까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얘도 좀 설명을 하자면 자, 4번에서 가나다는 각각 세이포트 크레이사 전파 은하래요. 가와나는 가시광선이고 단의 전파를 합성했다. 그러니까 얘는 전파야. 됐지? 그리고 점 나오면 크레이사예요. 그 다음에 나선은하 나오면 세이포트입니다. 기억이 가나다는 모두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 맞는 거고요. 외워주시면 되겠고 거대 블랙홀, 중심부의 거대 블랙홀은 이거는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모든 은하는 거대 블랙홀이 있어요. 중심부에. 특이 은하만이 아니라 모든 은하. 그러니까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그냥 맞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니은에 나는 현재까지 발견된 천체 중에서 가장 밝다. 제가 아까 광도가 제일 크냐라고 이야기했었죠? 나 그럼 맞네. 회의상 그냥 그 특징이에요. 단순 남깁니다. 디귿에 다의 Z는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자, 이게 이제 Z잖아요.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별이야? 우리 왜 움직여? 별이 아니니까 상관없지. 먼지들이에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먼지들이니까 얘네들이 전파 영역에서만 보이는 거야. 아, 별들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 말이 돼. 별들이 왜 움직여? 별들은 그냥 은하 중심을 돌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 무거운 애들이 어떻게 움직여? 방금 디귿은 틀렸습니다. 됐죠? 5번. 빨빨 가봅시다. 쉬운 것들은. 5번에서 보면 자, 왼쪽에 가드림에서 위는 단위를 봤을 때 수온, 단위가 아니라 써있죠? 그 다음에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그냥 수온 염분으로 나타낸 거야. ABC의 어떤 지점을 찍어도 되는데 찍고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지만 기계적으로 그냥 왼쪽 가 그림을 보고 가 이 표를 그림을 보고서 ABC가 주어졌네. 그럼 나에다가 이 수온 염분도에 TS도에다가 ABC를 찍고 시작할 거야? 제 생각에는 그거 찾는 건 굉장히 시간이 조금 차지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ABC가 은근히 헷갈리잖아, 숫자 같은 거. 그런 짓거리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왼쪽에 수온 염분 알려줬구나. 수온 염분도가 근데 비어있네? 욕 속으로 욕 한번 하고 그럼 그냥 거기 보는 거예요. 기억해. 강분의 유입으로 A의 염분이 주변보다 낮다. 자, 우리 뭐 체크하면 돼? A가 주변보다 염분이 낮네? 그치? 그러면은 그게 강분의 유입인지는 우리 이미 암기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A의 손에 강분의 유입으로 염분이 주변보다 낮은 거예요. 장강 유역이에요. 장강 유역이고 내가 중국의 강까지 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일단은 기출이고 보기를 바꾼 거는 제가 이제 기출은 아니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보기를 바꾼 거긴 하지만 수축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둘 다 저 지역에서 강물이 유입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셨죠? 그거 수축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B와 C 지역의 밀도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면 이제 B와 C를 찍는 거지. 그치? 저는 미리 찍어놨으니까 B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C가 한 요쯤이야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밀도 지금 봤더니 밀도 누가 더 큽니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잖아요. TS도에서 B가 C보다 밀도가 더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야 되는데 B가 C보다 수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작은 이유는 염분 때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가 맞게 되는 거예요. 디귿에 수온만을 고려할 때 용존산수량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BC 생각해봐. 수온 얼마인데 얘가 한 13도 그 다음에 C는 한 16도 그럼 B가 용존산수량이 더 높아야 되겠죠? 디귿은 틀렸다. 6번에 맞습니다.
6번도 많이 본 거예요. 이런 형태네. 원통 가지고서 뭐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거 점토 이런 거 섞은 다음에 막 뒤집어 놨네.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기억의 삼각주야? 점이층리. 그리고 그냥 이런 건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6번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말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제가 다른 탐구 과목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실험 문제가 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런 실험 형태. 지구과학에서 나올 때 지구과학 이런 실험 형태 나오면 사실 개꿀이에요. 왜냐?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에서 알려줘요. 다음은 어느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예요. 됐어요? 퇴적 구조 뭐 있습니까?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4개야. 기억의 삼각주는 퇴적 구조가 아니야. 자르면 되는 사실. 조금 이제 야매식으로 설명을 해보자. 됐어요? 물론 문제에서 의도한 건 삼각주에서 형성되는 입자의 어떤 크기 나열, 어떤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과 점이층리에서 나열되는 원리가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긴 하지만 좀 야매로 풀면 퇴적 구조 설명을 했는데 기억에 퇴적 구조 아닌 걸로 넣었으면 그냥 틀렸다고 하면 됩니다. 점이층리인 걸 알았으니까 니은 디귿은 더 설명할 건 없습니다. 점이층리에서 그치?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늦게 가라앉죠.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큰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라앉아서 크기 순으로 배열되는 게 점이층리. 디귿은 그런 걸 저탄류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6번은 니은 디귿이고요. 7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7번이 분광형에 따라서 뭐 가나다라 이제 광도 계급 뭐 이런 것들 쓰고 그치? 뭐 나타냈대. 그럼 뭐 볼 거야? 얘 광도 계급이 5라는 건 주계열성이고 얘 거성이고 얘 초거성이잖아. 그럼 뭐 볼 거예요? 주계열성 보는 거야. 왜?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니까. 됐어요? 즉 절대 대극이 작으니까. 주계열성을 가지고 보는 거야. 뭐 이런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성이나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부광형에 따른 어떤 혹은 질량에 따른 이들의 광도의 어떤 나열이 없어. 패턴이 없어. 그 주계열성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니까 플러스 4.4가 눈에 딱 띄어야죠. 왜?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니까 걔랑 가장 비슷하네. 그래서 문제에서 태양은 우리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G2라고 알고 있으니까 가장 비슷한 G0가 다에 해당한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4.4보다 광도가 조금 커. 그치? 그러니까 그거 순서대로 나열하면 광도가 제일 작은 애가 M0, OBA에 GK를 했을 때 그 다음에 A0, B0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도가 클수록 절대대극이 작을수록 광도가 큰 거니까 광도가 클수록 표면도가 높은 걸 순서대로 배열한 겁니다. 기억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의 반비례하다. 파장은 가가 가장 길다. 그 얘기는 뭡니까? 표면 온도가 가가 가장 작냐라는 뜻인 거고 기억은 낮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니은 H1 흡수선의 세기. H1 흡수선은 어디서 제일 세? A0. 끝나죠. 외우면 돼요. H1 흡수선은 A0에서 가장 강합니다. 저번에 우리 나왔던 거죠? 태양에서 그 가장 강한 흡수선은 뭡니까? 칼륨 이온 흡수선. 그치? 외우면 되고요. 디귿. 자, 디귿은 조금 해석하는 게 어려웠을 수 있는데 디귿에서 분광형이 다이고 광도계급 이거 아니구나. 분광형이 다이고 광도계급이 O인 별은 분광형이 다이고 광도계급이 I, B인 별로 진화합니다. 자, 뭔 소리야 이게? 분광형이 다야. 그리고 주계열성이야.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인 별은 태양 정도 질량인 애가 나중에 I, B는 뭐야? 초거성이잖아. 초거성 되냐?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백색개성 될 거잖아. 태양 정도 질량 가진 애는 누가 될 거야? 백색개성 될 거야. 인 거예요. 됐죠? 됐죠? 7번에 틀렸다. 7번 디귿은 틀렸다. 8번. 줄게. 딱 줄게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우리 수업하는 거를 기준으로 다 촬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제 유튜브 채널에 대단한 채널이 아니고 그냥 영상 이제 학생들한테 보내는 거기다 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조금 내가 저번에 어떤 문제 풀었던 거를 다시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좀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다 그냥 전체 공개를 해놓을 거니까 우리 이 시즌 2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그런데 잘 까먹어서 다시 나중에 얘기하세요. 자, 문제에서 가나를 봤더니 익숙한 그림입니다. 가는 연직 방향으로 어떤 지층의 연령을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이제 x와 y의 반감기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화성은 B와 D는 X와 Y 중 서로 한 종류만 포함하고 있고 B와 D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양은 50%와 25%래. 그러고 나서 가를 봤더니 B와 D가 관입했다는 찾을 수 있죠? B와 D는 관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연령이 누가 더 많아? D가 B보다 많아. 그치? 그리고 D와 B는 X와 Y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B는 현재 25% 아니죠? 현재 방사성 원소가 처음에 대해서 50%, D는 처음에 대해서 25%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 반감기 2번 지난 거, 반감기 1번 지난 거를 판단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괄호치고 써있는 게 마음에 걸릴 거예요. 못 봤다고 하면 조금 곤란하고 방사성 원소 처음 양은 X가 100, Y는 5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5%, 50%는 처음 양이 얼마인지 상관이 없이 그것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굳이 얘기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50%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그게 만약에 X면 지금 50이 있다는 거야. 100분의 50. 그게 Y라면 25, 50분의 25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괄호치고 나와 있는 건 양인 거고 이거는 처음에 대한 비율인 거지. 그치? 그 숫자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랫가리가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25%, 50, 100, 50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봅니까? 반감기를 봤더니 Y가 1억 년, 그 다음에 X가 그치? 2억 년인 거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해봤을 때 그냥 자, 이건 말로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이과 친구들의 모임이니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야. D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D가 Y라고 한다면 둘의 연령이 똑같아져요. 됐습니까? D가 Y라고 한다면 절대 연령 2억 년 되고요. B가 X라고 한다면 똑같은 얘기죠? 절대 연령 2억 년이 되는데 D가 B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돼. 그래서 그건 모순입니다. 그럼 D는 누구를 가져야 된다? X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X의 반감기가 2억 년이니까 D의 절대 연령은 얼마가 되는 거야? 4억 년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B는 Y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 연령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억 년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찾는 거예요. 그럼 다 왔어요. 기억에. B에는 A가 포회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B는 A와 C를 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포회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니은의 B와 D의 연령차는 3억 년이다. 맞게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조금 괴롭힌 게 디귿일 것 같은데, 자, 일단 디귿은 앞으로 2억 년 후에 X분의 Y가 2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틀렸는데 잘 보세요. X분의 Y를 따졌을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X분의 Y가 현재 얼마인지 이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2억 년 후에 얼마인지를 내가 따지고 싶어. 자, 빨간색 쓰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로 생각하는 게 편해? 반감기가 몇 회 지났냐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반감기가 몇 회 지났냐 일단 그것만 써보겠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야? 앞으로 2억 년 후 X분의 Y는 2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X는 반감기가 2번 지났어. 그래서 2t 지난 상태. 그리고 Y는 지금 반감기가 몇 번 지났어? 한 번 지났어. 그래서 t가 지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 2억 년이 지났으면 X는 반감기가 2억 년이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반감기를 총 3회 지나게 되고요. Y는 반감기가 1억 년인 녀석이니까 반감기를 2회 더 지나서 총 다시 한번 얘도 3t가 되는 거예요. 3t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1이네요. 사실은 그런 원리는 아니죠. 왜? 3t라고 하는 거는 반감기가 되는데 3번 지나는 거. 얘도 3t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가 되는데 3번 지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x는 처음량이 얼마? 100. y는 처음량이 5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가 y보다 애초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x는 100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y라고 하는 거는 50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식을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반감기가 몇 회 지났냐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복잡해졌는데 결론은 뭐야? 처음 양이 x분의 y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어. 자, 여기서 다시 와볼게요. x 반감기 2억 년 후에는 x 반감기 3번 지나게 돼. 2억 년 후에는 y 반감기 3번 지나게 돼. 근데 처음 x분의 y는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어.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된 거야? 2분의 1인 거야. 2가 아닌 거야.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됐나요? 문제도 디귿이 2래. 아니요, 한 2분의 1이야.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디귿이 1인데 중심 이런 거 아니라고 골랐을 수도 있지. 근데 아니죠? 아니야. 2분의 1이어서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은 정답으로 만약에 8번 기억 니은 골라서 맞췄더라도 내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서 틀렸다면 내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안 읽고 풀고 있구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2분의 1입니다. 8번에. 됐죠? 기억 니은입니다. 9번은 쉬우니까 빨리빨리 가볼까요? 요번 8회차는 저기가 좀 많잖아. 이 절대연령 문제가, 그지? 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좀 짜증나는 많았죠. 일단 9번에 그냥 바로 볼게요. 이런 거 볼 때 교재에서는 지도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등압선이 세로로 촘촘하게. 등압선이 세로로 촘촘하게. 그럼 뭐야? 겨울인 거야. 이 괴상하게 생긴 이건 뭐예요? 온대 저기압인 거예요. 근데 아주 강하게 발달한 온대저기압이고, 온대저기압은 그냥 봄, 가을에 주로 발생할 뿐인 거지 여름과 겨울에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발생을 절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발생한 거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고기압이 시베리아 고기. 시베리아, 그죠? 고기압이. 기억 맞는 거고요. 니엔 A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북서풍이 불고 있다. 겨울이네매. 그럼 북서겠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등압선이면 요 등압선에서 가장 최단 거리인 직선을 그었을 때 그게 풍향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등압선에서 A점을 통과하는 이 왼쪽의 등압선과 오른쪽의 등압선을 연결했을 때 최단 거리가 되는 그 직선을 만들면 그것이 풍향인데, 자, 이것은 서풍이지 북서풍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향력을 무시한 거예요. 전향력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맞는데요.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방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구과학 2 과정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온 지구과학 어떤 그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등압선이 세로로 촘촘. 겨울. 그럼 겨울은 북서 계절. 반대로 여름은 남동 계절. 된 거예요. 그렇게 푸세요. 디귿. 적외선 에너지의 방출량은 B 지점이 C 지점보다, 그림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만 칠판에서는, 저희 교재에서는 B가 더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눈에 보입니다. 판단할 수 있죠? B가 어두우니까 적외선 방출량이 맞는 거예요. 디귿 맞는 거예요. 각 기억의 디귿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10번에서 아닌가요? 쭉 갈까요? 알겠어요. 쭉 갈게요. 10번에서 가만 안에 각각 관이방과 포회각이래. 자,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가에서 A는 B를 관입했으니까 B가 A보다 먼저 형성이 됐고, 나에서 C, D, D가 포회각이니까 D가 먼저 C보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D와 C, A는 이제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야, 다시. 문제에서 관이방과 포회감의 나이가 같네. 얘 관이방.
그리고 D가 포해방. 그지? 그러니까 C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A가 같으니까. A와 D의 나이가 같다라고 문제를 줬어요. 문제를 줬어요. 그리고 C와 D는 같은 시대에 형성된 거다. 동일한 시대. 동일한 지질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방사성 원소 X의 함량, 가의 관이범에 포함되어 있는 X의 함량이 18.75%. 여러분들 이거 보려면 무슨 생각이에요? 18.75%는 이제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18.75%는 당연한 얘기를 쓸게요. 25%보다는 작은데 12.5%보다는 커요. 이게 숫자가 뭔지는 이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반감기 두 번 지난 거, 세 번 지난 거. 그럼 18.75%는 뭐야? 이 둘의 중간값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중간값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자, 25%는 반감기를 두 번 지난 거예요. 12.5%는 반감기를 세 번 지난 거예요. 그럼 X의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18.75%라는 거는 반감기를 2.5T보다 적게 지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딱 중간값인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프 잘 생각해보세요. 2.5T보다 적다. X의 절대 반감기가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니까 즉 X의 절대 연령은 2.5억 년보다 적은 거야. 적은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반드시 중생대에 형성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중생대가 2.52억 년 전부터 시작이 돼. 그럼 문제 푸는 거야. 기억에 C는 중생대에 퇴적된 암석이다. D와 C가 A와 D는 나이가 같아. D와 C는 동일한 시대야. 그러니까 C는 중생대에 퇴적된 거야. 맞는 거죠. 니은 B에는 A에 의해서 변성된 부분. A가 B를 가득했잖아. 변성된 부분 나타날 수 있죠. D는 A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되면 안 되지. 왜? 왜 안 돼? 그래, 화성암이니까. 화석은 어디서 나타난다? 퇴적암에서 나타난다. 지질 시대만 가지고 암모나이트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암모나이트 뭔지 아시잖아. 그 앵무조개 같은 애가 이 마그마 속에서 힘들죠. 그거는 이제 저기는 가능하지. 암라이트면은 가능하죠. 암라이트면은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포켓몬들 잘 모르시니까, 그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포켓몬을 환장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 한 번만 정리. 화석은 어디서 나타난다? 퇴적암에서만. 이거 틀린 거다. 지질 시대로만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예민죠. 11번 가겠습니다. 11번. 11번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가혹한가요?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풀 수 없진 않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가랑 나를 봤을 때 뭐가 더 눈에 익숙해? 뭐가 더 알아보기가 쉬워요? 가가 더 알아보기 쉬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더 알아보기 쉬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는 지도가 있으니까 대서양이고 알아보기 쉬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니까 A, B, C가 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여기까지 됐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가 대서양이냐가 아니야. 그걸 글로 줬어. 대서양에 해줬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A, B, C 혹은 소문자 A, B, C, D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돼. 나가 더 익숙하지. 왜? 나에서 보니까 우리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얘가 대략적으로 표준수야. 이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나 그래프에서 이 D가 표준수야. 밑에 있는 애들이 신층수의 어떤 종류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신층수 뭐 있어?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신층수, 남극 저층수가 있어요. 그들의 이동 방향을 생각해봤을 때 이 C를 우리는 일단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남극 저층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가장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애들이니까. 남극 저층수의 이동 방향은 반드시 남에서 북쪽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자, 좀 더 해볼까? 소문자 B가 뭐야? 북대서양 신층수야. 왜? 남극 저층수 위에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생각은 하면 안 돼. 저 새끼 저거 문제를 되게 너무 희한한 걸 낸다 하지 마세요. 기출 변형이에요. 기출이야. 기출 변형이야.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북대서양 심층수야. 그러고 북대서양 심층수를 생각해보면 북에서 남쪽 됐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죠. 왼쪽이 북쪽이구나, 오른쪽이 남쪽이구나, 이 그림상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봤더니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남극 저층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소문자 B는 표층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응? 죄송, 그죠? 집중하다 봤어요? 쌀이 죄송합니다. 남극 중층수가 되겠죠. 대문자 A, B, C를 이제 연결을 해본다면 이거는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남북 방향으로 이제 당신들이 추론을 하는 거야. 추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림에서 B가 친강에서 그러니까 B가 맞아요? 그죠? B와 연결된 녀석이 친강에서 C가 됐지? 그러니까 C가 남극 저충수. 대문자 C. 그 다음에 B는 저 위에서 친강한 애가 내려온 거죠? 대문자 B가 소문자 B에 해당하는 북대서양 심층수. 됐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 A가 표충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 나를 보고서 가를 봐야지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대문자 A는 소문자 D가 맞지만 대문자 C는 소문자 B가 아니에요. 소문자 C. DNA B는 그린란드 해협에서 침강했다. 외우면 돼요. 북대서양 심층수. D는 C는 해저를 따라서 남쪽으로 흐른다? 아니요,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죠? 근데 봐봐, 디귿만 보더라도 C는 해저를 따라서 북쪽으로 흐른다. 아니, 남쪽으로 흐른다. 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얘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1번에 11번에는 얘는 이걸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 얘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나는 주계열성 AB, A 핵 복사층 대류충, 질량 작은 애, 기억에 해당하겠죠? 기억은 지금 PP 반응이 더 우세한 녀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D에는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한 녀석인 거고. 그래서 B는 대류의 복사층. 아, 그러면 이해됩니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에 중심부 온도가 기억인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탄소가 존재한다.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나요? 어떤 특정 원소를 포함한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면 돼요. 물론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탄소를 포함했냐라는 건 이 질량이 작은 별 내부에서도 CNO 순환 반응을 했냐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건데 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별의 수명은 A보다 B가 긴 게 아니죠? A가 더 깁니다. 질량 A가 더 작기 때문에 B는 A보다 반지름이 크다. 주계열성이니까 B는 A보다 반지름이 커야 됩니다. 주계열성은 질량 크면 반지름 크고 표면 온도 높고 광도 크고 수명만 짧고 그치? 11번 됐고요. 기억 디귿이고요. 12번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에 어떻게 좀 잘 풀려내요? 이게 P랑 이런 것들이 써있을 때 뭐야 이거 P를 여기다 안 썼네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쉽죠. 쉬운데 요 문제는 이제 저게요. 작년 수능 완성 문제를 조금 변형했어요. 표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 거기 아이디어에서 가져온 거고요. 일단 자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이제 보는 어디 출처나 이런 거 됐고 일단 왼쪽 그림을 보니까 x와 y의 반감기를 먼저 판단할 수 있지. x가 1억 년, 그 다음에 y가 2억 년. x 1억 년, y 2억 년을 일단 체크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인데 뭐 x가 x 프라임이 될 거고 y가 y 프라임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봤더니 표에서 제일 먼저 딱 눈에 뭐가 띕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야? x랑 x 프라임이 현재 1대 15야.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x는 반감기를 몇 번 지난 거야? 안 쓸게요. 4번 지난 거야. 됐어요? x의 반감기는 1억 년인데 현재 x는 반감기를 4회 지난 거야. 그래서 현재는 만들어지고 4억 년이 지난 상태인 거야. 얘는 지금 반감기를 4번 지난 거니까. 됐나요? P와 15P니까 1대 15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Y 대 Y 프라임도 1대 3이네요. 이런 곤란해. 왜? 1대 3P인 거지. 이게 어떻게 1대 3이야?
아직은 P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봤더니 X 대 X 프라임. 이제 열이 맞죠? 그지? 그러고 나서 문제를 일단은 봤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X는 지금 현재 반감기를 4번 지났어. Y는 몇 번 지났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T억 년 전에 X는 4P였대. 오른쪽에 다시 써볼게. T억 년 전에서 연전 안 쓸게요. 현재가 될 때 X의 함량을 다시 써봤더니 4P에서 P가 되었다라는 건 T억 년 동안 X의 함량이 그 T억을 기준으로 4분의 1이 됐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4분의 1이 됐다라는 거는 반감기를 몇 회 지났다라는 거야? 2번 지났다라는 거야. 반감기를 2번 지났어? X의 반감기가 1억 년인데 반감기를 2번 지났다라는 거는 T라고 하는 게 2억 년 전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출되는 값이 T는 2입니다. 되셨나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지? T가 2억 년 전이야. 그지? 2억 년 전이면 지금 현재는 반감기 4번 지났는데 2억 년 전에 반감기 X는 반감기 2번 지난 상태야. 반감기를 2번 지났으면 X 대 Y, X 대 X 프라임이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3이어야 돼. 반감기를 2번 지났으면은 X 대 X 프라임은 1대 3이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답이 나왔죠? P가 얼마가 돼야 돼요? P는 1이 돼요. 4P 대 12가 1대 3이 돼야 되니까. 그 P는 그냥 1이었구나.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자료 구성이 됐으면 보기로 가는 거죠. 일단 디귿의 T는 1이다. 아니죠. T는 2였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이 화성함의 나이는 4억 년이다. 현재 4억 년 지난 건 우리 맨 처음 딱 보자마자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니에를 만든 거예요. 거꾸로 좀 봤습니다. 자, 기억에 이 화성함이 생성될 당시 X의 양은 Y의 양의 4배였다. 이 화성함이 생성될 당시 그러니까 4억 년이네. 그럼 우리는 또 표 오른쪽에다가 4억 년 전을 써보는 거야. 4억 년 전. 4억 년 전에 P는 그러니까 X는 얼만큼 있었겠어? 16P만큼 있었겠죠. P가 1이니까 그냥 16이라고 써도 되고요. 헷갈리니까. 16P만큼 있었겠지. 근데 Y는 지금 1, 즉 1P만큼 있었다는 거네? 그치? 근데 반감기가 4억 년 전이면 반감기를 얘를 2번 지난 거잖아. 그동안. 그래서 얘는 얼만큼 있었겠어? Y는 4P만큼 있었겠죠? 그래서 생성될 당시, 4억 년 전에 생성될 당시에요. 그때 X와 Y의 양은 4대 1이다. 그래서 X의 양은 Y의 4배였다. 기억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P, 15P, 4P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제 또 똑같이 절대연령 문제가 사실은 뭔가 지구과학 같지 않은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서 그냥 해결해 나가는 게 사실 요새 트렌드인 거잖아요. 그대로 또 문제 푸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참 뭐라 그럴까 통탄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과탐에서 물론 이제 저기지만 요새 트렌드를 보면 과탐에서 이제 우리 항상 수학적인 추론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수학적인 어떤 뭔가 끼워 맞춤 이런 것도 이제 좀 화학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직거리들이 특히나 아니면 생명에서도 이제 몇몇 유전에서 조금 유전은 좀 괴랄하지만 그런 직거리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구과학에서 이 절대 연령은 그렇게 괴랄한 수준은 아니에요. 기출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 봤을 때 조금만 이제 논리 구조를 파악한다면 수능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3번에 기억은 니은이었고요. 14번에 빨리 갈게요. 14번에 빨리 할게. 기억에 최대 풍속은 B가 A보다 작아요. 최대 풍속 간에 16 이상, 난에 8 정도. 기억 틀렸고요. 니은 자전 무렵에 풍속이 제일 빨랐어. 태풍의 눈이 지나간 거야? 아닌 거지. 풍속이 제일 빨랐으니까.
태풍의 눈이 지나갔으면 풍속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0에 이제 근접하는 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지금 A는 태풍의 위험 반응이 위치한다. 얘 북동풍에서 남동풍으로 변하는 거 맞나요? 그럼 시계 방향, 위험 반응. 이거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14번 어렵지 않았고요. 15번도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쉬워요. 왜? 나 현재 A가 뭐야? 암흑 에너지. B가 암흑 물질. 그 다음에 C가 보통 물질. 기억? 퀘이사는 대부분 기억 시기에 생성되었다. 자, 여기서 오해할 만한 게 뭐냐면 퀘이사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퀘이사는 뭡니까? 은하예요. 은하라고 하는 거는 원자가 존재해야지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주 생성 초기는 그렇다고 기억 시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야? 기억은 지금 급팽창 이전이야. 뭐야 이거? 급팽창 언제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굳이 10의 마이너스 35제곱 초일 때 했어요. 빅뱅이 일어나고 1초도 안 됐을 때 급팽창이 일어난 거야. 우리 원자 언제 형성됐어? 원자 언제 형성됐어? 38만. 그지?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럼 퀘이사도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38만 년 이후의 시기를 지정해야지. 기억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우리 은하의 흘러속도 암흑물질 100번도 얘기할 거 없습니다. 딕은 보통 물질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딕은 틀린 거예요.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니은이고요. 16번도 각종 낚시들이 현재에 있습니다. 각종 낚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추워요. 16번에 보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별 A와 B 아직도 추워? 별 A와 B의 상대적 위치 변화래. 그런데 이 기간 동안 B는 A보다 지구로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대. 그럼 A, B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A가 중심변, 그 다음에 B가 배경변. 그럼 미세중력 렌즈의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 A에서 나타나는 거지. 행성을 A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일단 D가 틀린 거야. 나로부터 B가 행성을 가지고 있다? 뭔 소리야? B가 아닌 거야. 얘가 지나갈 거잖아. 기억을 먼저 볼게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시선 방향과 배경별의 수직이어도 관측 가능하다?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변이 수직이어도 관측 가능한 거죠? 시선 방향과 배경별이 수직이면 어떻게 봐? 나란해야지. 시선 방향에 배경별이 나란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기억 틀린 거예요. 기억 디귿이 뭔가 그지? 대충 읽으면 맞다라고 고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고요. 니은은 어떻게 보면 돼? 행성에 의한 기억의 밝기 변화 1등급보다 작다. 1등급보다 작다? 즉 밝기 변화가 2.5배 미만이에요. 밝기 변화 2.5배 미만이잖아요. 니은 맞다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쭉쭉 이제 뒤에는 이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빨리빨리 가볼게요. 17번. 17번에 이제 생명가능지대 범위가 나와 있어요. 17번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BC가 주계열성이고 X보다 Y라고 하는 값이 더 크네. 자, 기억을 봤을 때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어떻게 풀이할까? 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Z가 3.9보다 크냐? 그럼 여러분들 3.9는 뭐 여기 표에서 뭐가 생각나요? 2.1하고 1.8을 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랑 Z 가지고 10을 추론하는 거야. 어떻게? 얘네들의 생명가능지대의 폭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폭을 얘기해봅시다. A 어떤 그 중심변에서 형성되는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X-2.1이에요. 됐네? 그 다음에 B 주계열성에서 형성되는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1.8-Z인데 얘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별의 광도가 클수록 폭도 넓거니와 그 다음에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도 더 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A랑 B 중에 누가 더 중요성의 어떤 그러니까 광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왜? B는 바깥쪽 경계가 1.8이야. 근데 A는 안쪽 경계가 2.1인 거잖아.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이런 거야. A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B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정 진행과.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이 폭 자체가 자 x-2.1이 1.8-z보다 큰 거라고. 이거 그냥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z가 3.9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맞는 거예요. 기억을 맞는 거예요. 니은 단위 시간당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필요한 결정.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t 4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을래면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면적이 커야 되겠죠. 똑같은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온도 4제곱에 비례하다면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그러니까 그 면적이 온도가 낮아서 면적이 더 넓어야 돼. 뭐 이해되세요? 그죠? 아니 쉽게 생각해봐. 만약에 난로가 있어. 원래 차가운 난로가 있고 뜨거운 난로가 있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추운 겨울에 이 정도면 따뜻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온도가 있겠지. 그걸 느끼려면 뜨거운 온도는 조그만하고 하나도 있어도 되지만 차가운 난로는 많이 있어야 되겠죠. 면적이 커야 되겠죠. 그렇게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거야. 자, 얘는 B가 C보다 크다. 왜? B가 C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래요? X가 Y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C의 광도가 제일 큰 거잖아. 면적은 B가 C보다 커야 되겠죠. B가 더 온도가 낮은 별이니까요. 중심별의 평균 수명은 A가 B보다 길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A의 중심별의 광도가 크기 때문에 수명은 더 짧아야 된다. 17번에 기억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6번에 17번이죠? 펴놓지도 않았네. 17번에 기억 이해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18번도 빨리 가봅시다. 18번에 이거 계산식을 써드려야 될까? 계산식을 쓸게요. 자, A는 어떻게 보여요? 자, 써볼게. 100-20-22-9는 40이에요. 어떻게 나온 거야? 태양국사 에너지 100. 100이 흡수되고 지표에도 흡수되고 구름에 의해서도 반사되고 지표에 의해서도 반사돼. 그게 A야. 그래서 A는 40도야.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할 거야? 대기에서 방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이 같아야 되잖아. 대기에서 방출되는 거. 기에 의해서 우주로, 구름에 의해서, 구름 대기에 의해서 지표로 방출되는 거. 얘네 3마리 더한 게 같아야죠. 그러니까 얘네 4마리 더한 게 같아야죠. 다시 대기에 의해서 얘는 대기에 의해서 방출된 거예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얘는 대기로 흡수된 에너지인 거예요. 그것을 다 더한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식을 굳이 쓰자면 B 플러스 9 플러스 95는 20 플러스 23 플러스 7 플러스 100이고 땡땡땡 B는 48. 자, 이것도 나한테 뭐라 하지만 우리가 외운 숫자랑 조금 다른데요? 기출이에요. 기출 그림이야. 무적의 단어죠? 기출 그림으로 난 보기만 바꾼 거예요. 기억도 아마 기출 보기에서 A 빼기 B는 1이다가 아니고 A는 B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줬어. 이제 그거는 이제 계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바꾼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 C는 대기의 참 외우세요. C는 지표에서 방출돼서 대기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대기의 창이라고 불러요. 스피어 말고 윈도우. 딕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이 무슨 에너지다? 적외선 에너지다. 가시광선은 없다. 거꾸로 생각해봐. 지표에서 방출되는 게 가시광선이 많으면
밤에 어두울 이유가 없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흑체 복사에 의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시작하는 게 약 1000켈빈인 거야. 약 1000켈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전 주기열과 이런 거 이제 배웠었을 테고 18번은 하나. 그래서 개헌이를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19번 엘니뇨 라니냐 문제도요. 자료만 해석할 수 있으면은 기억에 대해서는 쉽게 될 것 같은데 바로 봅시다. 요번에는 낚시가 없습니다. 왼쪽 가 그림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예요. 문제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태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표층, 지표 똑같은 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이 어떤 상공에서 형성되는 구름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 두껍게 형성되면 태역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거고 구름의 양이 적으면 많아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서태평양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A 그냥 봐봐. 얘 지금 서태평양인데 그러니까 A 기간에 서태평양에서 구름의 양이 어떻다는 거야? 많다라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의 편차가 음값이라는 거야. 서태평양에서 구름이 많아.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많아. 그럼 무역풍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센 거야. 그러니까 서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A 시기가 뭐다? 라니냐다라고 하면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다시 그림 그려볼까요? 자, 서태평양, 동태평양. 그런데 결론적으로 서태평양의 구름의 양이 평소보다 많대. 왜? 따뜻한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상시보다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역풍이 강하게 불어서 많이 이동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라니냐 시기인 거예요. A는. B는 그럼 자동적으로 B가 엘니뇨가 되는 거고요. 자, 라 시기는 또 어떻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20도씨 등수선의 깊이 편차. 자, 우리는 이런 그래프 주어졌을 때 항상 어디를 봐라? 동태평양을 봐라. 그게 제일 쉬우니까. 왜? 동태평양에서 20도씨 등소선의 깊이 편차가 양값이야. 그 얘기는 따뜻한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야. 20도씨 등소선의 깊이가 더 깊게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수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 반대로 위로 갈수록 수온은 높아져. 20도씨 등소선이 더 만약에 0m야. 표층에 있어. 그러기에는 뭐야? 표층에 수온이 20도씨라는 거야. 근데 등수선 쭈르르 아래로 내려가서 20도씨가 나타나는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는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나는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 시기는 뭡니까? 엘니뇨 시기입니다. 문제에서 엘니뇨 시기는 B라고 할 수 있겠죠? 자료 해석하고 끝났지. 기억에 나는 A 틀렸어. 니은 B일 때 적도 지역 수온은 평년보다 높다. B는 엘니뇨 시기네. 그지? 요 시기잖아. 적도 지역 수온은 평년보다 높다. 이거 엘니뇨 시기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니은은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암기로 푸는 게 아니고 엘니뇨 시기는 나에 해당하잖아. 근데 나의 이 전반적인 표층 수온은 양값이네요? 계절을 불문하고 그지? 그럼 니은은 맞는 거야. 디귿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 기압보다 동태평양 기압은 A가 B보다 작다. 생각하는 게 짜증나는데. 자, 라니냐 시기 서태평양 분의 동태평양의 기압을 생각해 봅시다.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의 기압,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잖아. 그러면 표층 기압이 양값이 되잖아요. B는 음값이 되잖아. 뭐야? 엘니뇨 시기는 이거에 반대겠네? 그러면 라니냐 시기가 더 크겠네. D가 틀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엘니뇨와 라니냐 무조건 반대 양상인 거예요. 19번은 됐고요. 20번 마지막. 20번 마지막 봅시다. 20번도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 이런 거 이제 또 실력을 검증할 수 있겠죠. 20번은 또 그죠. 실력을 검증할 수 있겠지. 어떻게 검증하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단은 딱 보자마자 그래요. 20번에 겉보기 등급이 같은 그런 녀석이네. 자, 그리고 은하 A에서 721.6을 봤으면 656에다가 65.6을 더했다가 생각나야 돼요. 그치? 보통 그런 식으로 10분의 1, 20분의 1 이런 숫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고 이 값을 적색현이 Z라고 할 건데 이 Z 값이 보통 문제에서 10분의 1, 20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줄 거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721.6을 보고서 뭐야 이거 라고 하지 말고 656에다가 65.6을 더 해보는 거야. 일단 그거 생각은 금방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 계산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맞네? 그러면 은하 A에서 나타나는 적색 편의는 10분의 1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은하 내에서는 항상 적색 편의 값이 같아야 되나? 됐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은하 B에서 414.1은 뭐야? 뭐야? 40에 1을 더한 건 아니고 뒤에 1이 나오니까 4.1을 더한 거잖아. 그 정도는 그냥 직관적으로 수의 관계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적색 편의가 얼마인 거야? 100분의 1인 거야. 됐지? 그치? 그럼 보기 기억을 봤을 때 475.6이면은 말이 안 되잖아. 왜? 기억은 정석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410 플러스 41이에요. 근데 보기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475.6은 뭐야? 410에다가 65.6을 더한 거야. 얘가 656 더하기 65.6인 거지. 여기다가 65.6을 더하면 어떡해요? 그런 숫자는 아닌 거지. 적색 편의가 그러면 같지가 않잖아요. 기억 같은 패턴 많이 나오니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고. 자, 니은. 보기 니은은 후퇴 속도를 구하는데 후퇴 속도는 V니까요. V고 은하 B의 적색 편의가 100분의 1이니까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지. 여기다가 또 이거 와가지고 414분의 4.1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00분의 1 곱하기 광속 3 곱하기 10의 5제곱. 아, 그럼 V는 3 곱하기 10의 세제곱 km/s인데 문제에서는 뭐래요? 니은의 단위가 미터/s.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5제곱 미터/s겠죠? 그래서 니은을 틀린 거예요. 니은을 틀린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km/s는 미터/s 이거 너무 얍실한 거 아닙니까? 기본 소양. 기본 소양. 영어 문제 풀 건데 알파벳을 외우는 거는 좀 야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아닌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그지? 얘도 틀린 거예요. 디귿에 A와 B의 절대 등급은 5등급 차다. 자, 간단하게 가봅시다. 겉보기 밝기는 광도 제곱분의 뭐래? 마지막 문제여서 좀 빨리 쉬고 싶어서 정신을 났어요. 거리 제곱분의 광도야. 그것에 비례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겉보기 밝기가 같대. 겉보기 등급이 같대. 그리고 Z값이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는 거는 요거 H 곱하기 R이니까 거리랑 적색편이 정비례하잖아요. 즉 거리가 몇 배 차이? 10배 차이. 그러면 광도는 겉보기 밝기가 같기 위해서는 거리가 10배 차이면 광도는 몇 배 차이? 100배 차이.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논하지 않았으니까 100배 차이. 밝기 100배 차이는 몇 등급 차이? 5등급 차이. 된 거죠? 이것이 맞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묻지 않았어요. 됐습니다. 20번에는 디귿만 맞습니다. 잠깐 속단하시죠.